조사본을 그러면은 제9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오신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첫 번째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태경 최고위원, 또 이준석 최고위원, 정영훈 최고위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이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났고, 사실 어제 제가 속초 설악산 신흥산에서 우산 자동차 일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개인적인 인연이 각별해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부산 대전에서 그때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대표님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권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해서 제가 며칠과 같은 13분의 정무직 당직자 회의를 했는데 또 전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설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제3의 중도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를 나타내는 이사회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공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5.2%를 기록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세금 퍼붓기식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것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6만 2천 명 늘고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3만 5천 명 증가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인 3040 취업자는 2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원에 있는 자영업 등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고도 말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위기는 이미 온도차로 치부할 수준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소상공인의 33.6%, 즉 3곳 중 1곳이 1년 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는 사설에서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동안 재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자리는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세 부담률이 21%가 넘어선 상황에서 세수 진도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대통령은 재정으로 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보다는 시장을 살려서 기업이 활력 있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청와대가 오늘 6월 하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 회담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다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가 다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경청하여 남은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슬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에게 상황을 직접 들은 바 있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9월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보릿고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식량 지원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지원되는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비슬리 사무총장이 직접 보장한 마당에서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는 동포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내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무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이제 답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프로그램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존 핵무기 폐기와 반출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북한의 김정일과 타협해서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안 됩니다.